그럼 뭐예요? 이런 마법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나? 모습을 바로 드러내더라고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박동성 관료 기법이라고 해요. 그냥 모양대로 접어 올려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감싸주는 거 오메가 같다는 때문에 테크닉이고 또 안 찔러도 되겠군요. 그럼요. 덕분에 저 진짜 정맥 주사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 해소됐어요. 얇은 피부, 스테로이드 피부 환자 안 터뜨리고 잘 놓을 수 있는 방법? 이 노인 환자랑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한데 얇은 피부와 복합적으로 혈관이 얇은 경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스테로이드를 많이 썼다고 하면 혈관이 얇아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카테터를 10에서 15도 이하의 낮은 각도로 삽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혈관이 얇은 경우에는 정맥 내에 정확하게 카테터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카테터를 밀어넣는 행위 자체가 자극이 돼서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플로팅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 카테터를 3분의 1만 삽입을 하고 스타일릿을 아예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수액 세트를 바로 연결을 해서 수액을 풀로 틀고 플렉시블한 카테터를 혈관 모양대로 아주 스무스하게 삽입을 하는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성공 확률이 높고 유지도 더 잘 됩니다. 저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그럼요, 얼마든지요. 듣기만 해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혈액 역류가 확인됐을 때 스타일렛을 제거해버리고 수액 세트를 연결한 다음에 풀로 틀고 삽입을 하게 되면 신기하게 삽입이 됩니다. 근데 혈관이 얇은 환자는 정확하게 정맥 내에 카테터가 주입이 돼도 그 시점에서 그 자체가 자극이 돼서 혈관 입구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능숙하신 선생님들은 토닉스를 바로 풀고 저기 바로 윗부분을 3에서 5초 이상 지혈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혈관 입구 터진 부분이 지혈이 돼요. 그리고 나서는 안정적으로 카테터가 삽입이 되는데 그러면 혈관 입구만 터졌고 카테터 끝에 정맥은 보존된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입구만 터져 있고 혈관 끝은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물이 안정적으로 주입이 됩니다. 물론 장기간 유지는 어렵습니다. 펑션을 확인해보고 괜찮으면 네. 유지해도 된다는 네. 거죠. 살집 있는 환자랑 또 다른 게 부종은 아예 그냥 안 보여서 거의 못하게 하잖아요, 보통. 몸에 다부종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종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혈관이 안 보이진 않아요. 종종 얇은 혈관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보인다기보다는 비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얇고 얕아요. 그래서 우리가 IV를 했을 경우에는 장기간 정맥요법에는 적합하지가 않고 단기간 급할 때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부종 환자들은 피부에 체액이나 수액이 저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손으로 살짝 밀듯이 꾹꾹 눌렀더니 수풀을 헤치고 길이 드러난 것처럼 혈관이 모습을 바로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법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때마다 특히 중수정맥에서는 항상 마법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안 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수월하게 체열을 하고 IV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다만 부종 환자들은 살짝만 눌러도 압통이 있어서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되고 또 환자분한테 제가 혈관을 찾으려고 하는데 통증이 조금 있으실 수 있어요. 약간 양해 바래요 라고 설명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부어오면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부어 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IV 사이트 위쪽을 토닉액으로 묶었는데 주입 속도가 변화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면은 안 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치윤이 발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입 속도가 토닉액을 묶었을 때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속도로 주입이 된다는 거는 혈관 내에 주변 조직으로 수액이 새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럼 수액을 잠그고 IV 사이트 윗부분을 토닉액으로 묶은 다음에 간단하게 허브 쪽에 시린지를 연결해서 혈액을 흡인해 놨을 때 혈액이 블러드가 나오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리식염수로 관료를 시킬 때 부종 환자들은 스킨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많이 얇거든요. 그러면 카테터 끝부분에 살짝 손을 얹고 세게 얹으면 안 되겠죠. 살짝 손을 얹고 관료를 하면서 그 관료 용액이 뭉쳐지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만약에 뭉쳐지고 있다면 침윤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인젝션 캡 갖고 있는 환자분들한테 관료하잖아요. 시린지로 그냥 플러싱을 쭉 해주는 거 좋은 프리벤션 중에 하나지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생리식염수를 1cc씩 끊어서 주입하는 거거든요. 박동성 관료 기법이라고 해요. 박동 같다고 해서 한번 1cc 싹 쏘고 그것이 밀려 나올 때 다시 또 수액을 주입하면서 부딪히게 되면서 와류를 형성하거든요. 소용돌이가 생겨요. 그러면 혈관 구석구석에 침전물이라든지 뭐 섬유소라든지 약물까지 깨끗이 씻겨 내려가서 훨씬 더 유지가 잘 되거든요. 신규 선생님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플러싱할 때 몇 cc를 플러싱을 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거든요. 보통은 카테터하고 부속기구 내부 용적의 2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카테터하고 인젝션 캡을 연결했거나 카테터하고 3웨이를 연결했을 때 그것을 모두 합한 내부 용적의 2배인데 말초 정맥 중심가는 대부분 5cc라고 보시면 되고 중심 정맥가는 10에서 20cc 정도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중심 정맥가에서 내가 약물을 주입했다거나 체열을 했다 그러면 적어도 20cc 이상은 주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IV 줄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뒷선생님 분들이 계속 카테터 꺾여 있다고 조심하라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잘 붙였거든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저 고정 잘하는데. 정맥 주사를 잘 놓는 것만큼 중요한 게 정맥 주사를 고정하는 방법이거든요. 환자가 마네킹처럼 가만히 있을 때는 신규 선생님들이 잘 붙였어 이러고 가는데 환자가 움직일 때 고정 테이프가 떨어진다던가 카테터가 튀어나오거나 반대로 살 속으로 밀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관절 부위 IBS 때는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맞아요. 일어나거든요. 피부 고정을 할 때는 입체적으로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IV를 하고 나서 내가 테이핑을 한 다음에 손, 발, 발목, 팔을 움직여 봐서 카테터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신규 선생님들은 보통 어때요? 다 했어! 이렇게 하시죠? 다 한 거 아니에요? 네, 덜한 거예요. 아. 안 한 건 아닌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 입체적으로 붙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환자가 움직이면 떨어지거나 아니면 움직일 때 방해를 받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하지에 설명해 놓은 부분인데 수액 세트를 한번 말아서 붙여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움직임이 자유롭겠죠. 특히 하지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상지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이 너무 거추장스럽다 하면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붙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눌러줘서 이렇게 수액의 굴곡의 모양이 드러나게끔 부착해주면 훨씬 유지가 잘 돼요. 이게 오메가 테크닉인데 여기 모양을 가까이서 보게 되면 동그란 부분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 그리스어의 오메가 같다고 해서 오메가 테크닉이거든요. 다음은 쉐브론 방법인데요. 카테터 허브하고 수액 세트가 잘 분리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방법이거든요. 접착면이 하늘을 보게 가게 해서 카테터 허브의 아래에 갖다 대고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감싸주는 거거든요. 제 책에 보면 지정맥에 이렇게 부착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조금 단점이 우리가 TPN 같은 경우는 24시간마다 수액 세트를 교환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를 다시 떼고 다서 해야 돼서 오히려 떼는 과정에서 카테터가 이탈되는 경우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이 방법은 이 방법대로 또 필요한 경우에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3W에 부착했던 방법인데요. 접착면이 위로 가서 보게 하는 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그냥 모양대로 접어 올려서 붙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위를 이렇게 이러면 뗄 때 덮어주면 뗄 때도 수월하고 카테터 모양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3웨이 같은 경우는 3웨이가 생각보다 되게 무거워요. 네. 그래서 3웨이 쪽에 저절로 당겨져서 카테터가 위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3웨이 때문에 카테터가 위로 올라오는 것을 방지해 줄 수도 있고 유지가 또 잘 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저 이제 IV 신될 것 같아요. 이제 보내드리기 쉽지만 하나만 더 질문을 하고 마무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해요. 클로징 콘이 뭐예요? 카테터 구조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카테터 회사마다 다른데 메인 뒷부분에 챔버 끝에 뭔가 대롱이 항상 달려 있거든요. 이것을 클로징 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살짝 돌리면 분리가 돼요. 그리고 다시 끼워지기도 하거든요. 인젝션 캡을 가지고 갔는데 인젝션 캡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근데 갑자기 가지러 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여기 블러드가 지금 새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이미 사용한 카테터의 클로징 콘을 돌려서 끼우면 아기가 딱 맞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살짝 이렇게 해놓고 인젝션 캡을 다시 가지러 갈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혈관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카테터로 체열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혈관 안에 잘 들어갔어. 또는 아니면 이거를 IV로 유지해야 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잠깐 클로징 콘을 사용해 놓고 수액 세트를 가지고 와서 수액을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우리가 IV를 삽입하고 나면 챔버에 혈액이 남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깜빡하고 PST를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 클로징 콘을 열어서 이 부분의 혈액을 아스피레이션해서 PST를 할 수가 있어요. 어머 세상에. 또 안 찔러도 되겠군요. 그럼요. 덕분에 저 진짜 정맥 주사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 해소됐어요. 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뿌듯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질문들도 되게 많았는데 다 질문 드리기에는 보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오늘 배운 것에 대한 심화나 질문해주신 부분은 전부 다 그 푸센마음 책 안에 있는 다 거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 있- 혹시나 더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푸센마음 책을 봐도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정맥주사는 경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푸센마음 정맥주사 편을 보면서 정맥주사 키트에다가 여러 번 연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푸센마음 정맥주사랑 키트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IV 전담 간호사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가배해주신 곽상복 저자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3화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